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남성분들의 그리고 등을 생각해서 여성분들과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안과병원 성형외과센터 전문의 백영화입니다. 오늘은 남성분들의 눈 성형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남성분들이 미용적으로 눈 성형 수술을 고려하실 때 요구하시는 부분이 날카로운 인상을 교정하고 싶다, 졸려 보이는 인상을 개선하고 싶다, 그리고 눈꼬리가 처져 보여서 나이 들어 보인다, 그리고 이마에 주름이 져서 그것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남성분들의 얼굴과 눈, 그리고 눈썹의 조화 등을 생각해서 여성분들과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흔히 알려진 바로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눈꺼풀 수술은 쌍꺼풀 수술과 눈매 교정술입니다. 먼저 쌍꺼풀 수술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늘어진 바짓단에 비유해서 설명을 종종 드리곤 합니다. 바짓단이 길어져 있는데 이것을 접지 않고 입었을 때와 단정하게 접어 입었을 때 차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눈꺼풀 피부가 늘어져 있을 때 이를 살짝 접어주는 것을 쌍꺼풀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꺼풀은 피부 쪽에 있는 앞층판과 결막 쪽에 있는 뒤층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앞층판과 뒤층판의 밑부분을 고정을 해주게 되면 같이 딸려 올려 들어가면서 쌍꺼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쌍꺼풀 수술은 매몰법, 절개법, 부분 절개법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매몰법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3-4개의 작은 절개 구멍을 만들어서 실을 피부 안쪽에서 묶어줌으로써 앞층판과 뒤층판을 연결시켜주는 수술입니다. 매몰법은 피부가 얇고 지방이 적어 제거할 구조물이 없고 피부 처짐이 없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또한 매몰법은 수술하고 나서 흉터가 보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주름을 형성하므로 처음 쌍꺼풀 수술을 시도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절개법은 피부를 절개하고 직접적으로 피부와 안쪽 구조물을 확인하면서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피부를 절개하기 때문에 늘어진 피부도 제거할 수가 있고 안쪽에서 필요 없는 지방 조직이라던가 과도한 피하 조직도 같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몰법에 비해서 쌍꺼풀이 더 선명하게 생기고 풀리는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수술 후에 붓기가 조금 더 오래가는 편이고 수술하고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지기까지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분절개법은 절개창을 10mm 이하로 하는 수술입니다. 매몰법과 절개법의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매몰법에 비해서 절개 구멍이 크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지방도 어느 정도 제거할 수가 있고 절개창은 절개법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흉터는 덜 남는 두 수술의 장점이 잘 섞인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매 교정술은 눈꺼풀을 띄워주는 근육인 눈꺼풀 올림근을 강화시켜주는 수술입니다. 눈꺼풀 올림근이 늘어져 있거나 눈꺼풀 올림근이 눈꺼풀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안검하수가 생기거나 약간 졸려 보이는 눈매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술로서 눈꺼풀 올림근의 길이를 줄여주거나 위치를 이동함으로써 이 힘을 강화시켜주면 눈 뜨는 힘이 강해지고 이로 인해 눈매가 또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눈매 교정술과 안검하수 수술의 경계가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안검하수라고 진단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경도에 눈꺼풀 처짐이 있는 분들은 눈매 교정술을 시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을 약간만 강화시켜 줌으로써 안구 건조증이라던가 눈이 덜 감기는 등의 합병증은 최소화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눈매 교정술은 안검하수 수술의 일종으로서 눈꺼풀 올림근을 약간 교정해 주어서 선명한 인상을 만들어 줍니다. 눈매 교정술은 경우에 따라 비절개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비절개법은 눈꺼풀 뒤쪽에 있는 결막 쪽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결막과 닿아 있는 뮬러근을 당겨줌으로써 선명한 눈매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비절개법은 수술 직후에도 큰 붓기가 없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가장 큰 눈꺼풀의 변화는 피부가 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년의 환자분들에서 눈꺼풀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이 늘어진 피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늘어진 피부는 쌍꺼풀 라인을 통해서도 제거를 할 수 있고, 피부가 두껍거나 쌍꺼풀이 부자연스러워 이를 원치 않으시는 경우에는 눈썹 바로 아래의 피부를 절개하고 당겨서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눈꺼풀 모양과 피부의 두께는 환자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의하에 수술법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눈 성형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는 수술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제각기 다른 모양과 크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형 방식이라던가 눈매를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미용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수술법과 스케줄을 잡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검증된 병원에서 본인과 잘 맞는 전문의와 수술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사전에 본인이 수술받을 병원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지 않고 급하게 수술을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기가 필요하다 보니 휴가나 방학 등의 시기를 맞추다가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눈 수술을 하는 전문의들의 스타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의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눈 성형 수술이 대중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눈은 얼굴의 인상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에서 시력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을 보호합니다. 미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시력을 비롯한 눈의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그만큼 집도의가 눈 주변의 해부와 구조 그리고 눈과 친숙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과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 눈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받을 수 있고, 만일의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수술 후 합병증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성분들의 눈 성형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안과병원이 함께합니다.